자, 오늘은 등비급수 하는 시간입니다. 등비급수라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급수랑 같은 개념으로 전체, 그러니까 수열을 일반항을 구하듯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걸 우리는 급수라고 불렀습니다. 등비급수는 뭐냐면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내용은 급수와 같은데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그렇죠. 말에 써있듯이, 내용에 써있듯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시면 An은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그럼 등비급수라는 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될 테니까 등비수열 합관 공식 SN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등비수열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1-R분의 초항 A1에다가 1-R의 n승을 쓰시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등비급수라는 건 저기에 극한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SN을 말하는 거고, 리미트 SN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R분의 초항 A1에다가 1-R의 n승이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겹치죠? 무슨 뜻이냐면 공비가 미지수인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죠? 공비가 미지수일 때 우리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공비 R이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일 때 수렴할 거고,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마이너스 2이 되면 이 전체의 수열은 당연히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에서 1 사이 들어올 때만 수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우리 바로 전 단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면 남는 것들은 이렇게 남게 될 테니 1-R분의 A1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 조건은 당연히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R이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관 공식을 저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R이 1이면 초항부터 끝항까지 다 같은 수기 때문에 그것들의 합을 구하면 그렇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써드렸던 이 공식이 무한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무한등비급수라는 무한등비급수라는 것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급수 문제 푸실 땐 AK 구하고 시그마 구하고 리미트 구하고 이렇게 결과를 3번에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면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푸실 때는요, 공비 R이 일단 첫 번째 수렴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쵸? 두 번째는 수렴한다면 이 공식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보다 무한등비급수가 사실 문제 풀기는 훨씬 편하죠. 다루기도 좀 쉽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할 얘기는 선생님이 다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죠. 6번 보시면 6번에 1번 시그마가 붙었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고요. 여기가 4의 n승분의 1 플러스 2의 n승이라고 나왔습니다. 등비수열의 형태죠. 요놈은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n승을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등비수열의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앞에 무한급수가 붙어 있으니까 무한급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등비수열에 무한급수 붙었으니까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죠. 두 개로 나눠주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갖다 쓰시고, 앞쪽을 나누시면은 4분의 1의 n승이 될 거고, 뒤쪽을 나누시면은 2분의 1의 n승이 되겠죠? 여기에 바로 쳐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4분의 1도 이 범위 내에 들어가고 2분의 1도 이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공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비 R이 4분의 1이라면 R 대신에 4분의 1 대입하시면 되니까 1-4분의 1 갖다 쓰시고, 초항은 1 대입하면 초항 구할 수 있죠. 초항 4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는 공비 R이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쓰시면 되고, 초항은 1 대입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쓰시고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는 무한등비급수인지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그 다음은 공식이 다 해결해 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수렴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왔다면 이렇게 문제 풀어가시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2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까요? 2번 보세요. 2번은 시그마 똑같이 뭐 또 시그마가 나왔을 거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고 2n승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걸렸고요. 시그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도 등비수열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얘랑 전개해주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받쳐놓으시고 요거랑 전개하시면 가로 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두 수열 다 모두 공비 R이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분모가 크다라는 건 양수, 음수 생각하지 않으셔도 결국 이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 범위 내에 들어가는 모든 수들은 분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에 1 플러스 3분의 1분의 초항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 번분수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쉽죠? 공식이 있기 때문에 무한 등비급수는 굉장히 편하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나와 있고 여기에 2분의 1의 n승 곱하기 사인 가져가고 2분의 n파이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얘는 앞에는 등비수열이 맞는데 사인이 곱해졌을 때는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등비수열이 맞는데요. 사인 같은 삼각함수들은 보통은 주기성을 따르죠. 그래서 어떤 수가 특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갖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n 대신 1을 대입해 주시면 아직 등비수열인 건 아니니까 등비수열이 공비R이 얼마인지 2분의 1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얘가 변하니까요. 그렇죠. n 대신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1 대입하면 2분의 1 갖다 쓰시면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거든요. 1만 뒤에 붙여주면 되고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1이 되는데 사인은 정수 파이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는 0이니까 결국 더할 필요가 없겠죠. 3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의 3승이 되는데 사인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받쳐놓으시고 2분의 1의 3승 정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반복하게 돼 있거든. 그 다음 수는 아마도 2분의 1의 5승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결과를 구할 때는 공비 R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초항은 2분의 갖다 묻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번 문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뒤에 붙어있다고 뭐 고민하실 건 없고 지금처럼 등비수열이 바로바로 잡아내실 때는 그냥 등비수열을 바로 잡아서 푸시면 되고 삼각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대입해서 규칙을 다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등비급수라는 건 결국 공비 R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1번 1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9분의 x제곱 플러스 똘똘똘 갑니다. 이거의 합이 전체의 합을 구했을 때 이 결과가 10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1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수렴했다는 얘기 될 테니까 1로 넘어갈 때 공비 R이 3분의 x죠. 그러니까 3분의 x가 수렴 범위에 일단 들어왔다는 뜻일 거고요.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이 3분의 x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x분의 초항 1을 썼을 때 그 결과가 얼마였구나? 그래서 B가 10이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x에 대한 방정식 뭐 간단한 1차 방식 풀어내시면 x가 10분의 2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가 10분의 27이니까 대입해 보시면은 뭐 당연히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 맞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a1이 2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의 결과가 4다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죠. an이 등비수열인데요. 등비수열인데 수렴을 했네요 라는 거예요. 그럼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한 거니까 공비 R의 범위는 이 범위를 들어왔다라는 걸 이미 확보를 한 거고 그러면 공식은 1-R분의 초항 A1 갖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4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R에 대한 간단한 1차 방정식 풀어가시면 여기서 R을 구하시면 R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 그 뒤에 뭐라고 나왔죠? 그렇지, AN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어떤 등비수열을 제곱하게 되면 우리 등비수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어떤 등비수열을 제곱하면 초항도 제곱하고 공비R도 제곱해주면 되거든. 그럼 초항이 아까 A1이 2였으니까 넌 초항이 4가 됐었을 거고 공비R이 2분의 1이었어. 그럼 너는 공비R이 4분의 1이 됐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4 정도 곱해서 계산하시면 뭐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정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한급수보다 무한등비급수가 훨씬 쉬워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8번.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8번 볼게요. 8번.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아까 선생님이 공비 R이 어디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공비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오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한수열 기억나세요? 무한등비수열? 무한등비수열에서도 초항이 0이 되는 경우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합을 구할 때도 초항이 0이 되면 공비 R이 얼마든지 간에 계속 0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것들의 합을 구해도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0이 될 테니 여기에 또 초항이 0이 되는 것까지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1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나와 있고 2분의 x 더하기 3의 전체 n승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얘가 공비 R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x 플러스 3이 1 사이에 들어와야 할 겁니다. 그럼 양변에 3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2분의 x가 될 거고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배에서 계산하시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x가 마이너스 4 사이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죠. 근데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초항이 되는데 이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초항이 0이 되는 건 2분의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건데 2분의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건 이미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두 번째 2번을 여기 살짝 지우고 쓸게요. 2번은 이걸 살짝 지우고 2번 보시면 초항은 x죠. 그 다음 x의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걸 가고 있고요. 그럼 공비 R은 1로 넘어갈 때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공비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와야 될 거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x가 0 사이가 될 거고 그럼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초항은 x잖아요. 그럼 초항 x가 0이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오! 포함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꼴을 갖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선생님 무한등비수열에서도 얘기했지만 초항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나누시지 마시고 항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차피 한 문제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할 테니까 항상 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해보고 그리고 초항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그 합집합에도 별 티가 안 나면 초항 부분 빼시면 되고 초항을 집어넣어야 답이 나오는 경우 초항까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렴 범위에서 뭐 눈썹 미는 학생들 보셨겠지만 무한 등비수열은 1이 이꼴이 들어가 있고요. 무한 등비급수는 1이 이꼴이 빠집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너무 당연하죠. 공비R이 1이 된다는 건 초항부터 끝항까지 모두 다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이 3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처음 마지막 항 당연히 3이겠죠. 근데 이것들이 합을 구한다는 건 전체 합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저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3이 무한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수렴 범위에 1이 들어가지 않고요. 무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수렴 범위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시면 우리 급수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나는데 이 바로 다음 단원이 급수의 활용이거든요. 도형의 활용 파트인데 수능에서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3점짜리 문제로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또 3점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많이 어렵기는 한데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 배우니까 그 간단한 내용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차근차근 쌓아서 이제 덩치를 좀 크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